안녕하세요 여러분, 꽃피운 손길입니다. 분갈이를 한 다음에 식물이 시름시름 아파서 생장을 못했던 경우를 식물 키우시다가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식물을 옮겨 심을 때 아무리 조심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뿌리 상처가 빨리 낫고 흙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활착시켜주는 것 중에서 비료인 것과 농약인 것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장단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테라, 힘의 몬스테라, 몬스테라 아단손이 손질을 하면서 뿌리 활착제를 찰떡같이 잘 쓰는 방법과 성분 비교까지 알차게 이 영상 안에 담았습니다. 작년 가을에 구입한 몬스테라입니다. 양재동 화훼시장에서 15,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제가 방문한 시점에 몬스테라 경매가 끝나고 바로 입고가 되었는지 어딜 가나 가격이 똑같았습니다. 아직은 어린 델리시오사입니다. 토분에 심어서 크고 멋진 몬스테라로 키워볼 계획입니다. 저는 보통 비료와 수분 조절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화분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뭔가 몬스테라처럼 따뜻한 느낌의 감성을 자극하는 식물은 토분이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분갈이는 토분에 심는 것이니 올해 빠르게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흙 배합이 양분이 많이 들어가도록 용토 비율을 높게 결정합니다. 제가 대용량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액체 비료입니다. 가운데 까만 액체 부분만 식물에게 줄 때와 수경 재배할 때 희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따로 분리해서 수목을 기를 때 중심 부분에서 먼 부분에 골을 타서 흙 속에 묻어주면 무척 빠른 성장을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에 카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비료를 사용하면 식물은 날씨가 따뜻해질 무렵 빠른 성장을 하며 잎을 반질반질하게 윤기가 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흙 자체 영양분이 조금 더 많았으면 해서 영양분이 많은 용토 비율을 평소보다는 더 많이 높였습니다. 그리고 코코피트와 섞습니다. 뿌리의 성장을 도와줄 코코칩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계획대로 영양분을 많이 공급하려면 뿌리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뿌리가 충분히 좋은 상태가 아니라면 넘치는 비료 성분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양분 공급에 주저하지 마시고 마음껏 비료를 준비해주세요. 적당히 죽지 않을 정도로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식물을 아주 잘 키우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요. 넘치도록 준비한 영양분도 나중에는 부족하게 느껴질 정도로 무럭무럭 자라줄 거예요. 뿌리 활착제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메네델입니다. 뿌리 활착과 광합성을 돕는 기능을 합니다. 뿌리 활착은 뿌리가 흙에 잘 적응해서 양분과 수분 흡수를 시작하고 새 뿌리를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1리터의) 물에 메네델을 조금 희석해서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권장 희석 배율인 200대 1보다 묽게 희석을 했습니다. 메네델의 권장 희석 배율보다 묽은 것이 좋다는 것은 식물 고수님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하지만 저도 실제 사용해보니 조금 묽은 것이 훨씬 효과가 좋았습니다. 잎은 무척 건강해 보이는데 뿌리는 어떤 상태일지 몹시 궁금합니다. 모습을 드러낸 뿌리의 모습은 기대했던 것만큼 건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검게 녹아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큰 문제는 없지만 상한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심겨져 있는 흙이 모래가 섞여 있어서 좋지 않은 흙인 것 같아서 저는 많이 털어냈습니다. 화원에서 구입한 몬스테라가 좋은 흙에 심겨져 있었다면 뿌리 손상이 거의 없이 흙을 포함해서 통째로 심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뿌리에서 흙이 떨어져 나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솜털이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입힙니다. 뿌리의 활착제 성분과 수분이 집중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뿌리 활착제 희석액에 손질한 몬스테라를 5분 동안 담가둡니다. 이렇게 뿌리만 살짝 적시고 분갈이 이후에 따로 물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분갈이를 할 때 뿌리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는데 그 상처가 빨리 아물어야 병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메네델은 뿌리 상처 보호제 역할도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이가 처리 주 성분으로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뒤에 성분 표시에 보면 구리와 아연이 포함되어 있는 미량 원소 비료입니다. 비료로 분류되어 있어서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고 일반 비료 성분에 잘 포함되어 있지 않은 흔치 않은 성분이어서 잎이 노랗게 변할 때에도 사용하면 크게 도움됩니다. 아글라오네마처럼 구리를 많이 소모하는 식물을 키울 때 구리를 계속 공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메네델이 있으면 좋습니다. 철은 보통 고체 금속의 형태로 주변에서 볼 수 있지만 물에 녹아서 있을 때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 3개가 떨어져 나오면서 삼가 양이온의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삼가 양이온의 철은 식물에 거의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자를 하나 인위적으로 붙여서 이가 양이온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 메네델입니다. 식물 카페에서 가끔 메네델을 화제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메네델이 크게 효과가 없고 값이 저렴한 철 성분을 녹여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싸다는 의견과 메네델을 매우 좋아하는 분들 크게 둘로 나뉩니다. 저는 평소에는 모든 식물에 사용하는 것보다 철을 많이 필요로 해서 철이 부족한 현상을 보이는 식물에 사용하고 분갈이할 때나 뿌리가 어쩔 수 없이 다쳤을 때 연고를 발라준다는 느낌으로 쓰고 있습니다. 철 자체가 비싼 원료는 아니지만 아마 가공 기술력에서 비용이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구리만 따로 아연만 따로 구하는 게 일반 소비자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액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하지만 자주 사용하기에 비용이 저렴하진 않다고 느껴집니다. 철 성분이 산성도가 높은 흙에서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권장 희석 농도보다 훨씬 묽어도 흡수되는 철의 절대량은 비슷합니다. 제가 용토에 섞은 코코피트는 토양 산성도가 높기 때문에 철이 잘 흡수돼서 식물의 뿌리가 흙과 밀착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농작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비료 성분은 중성일 때 흡수가 더 잘 되는데 열매를 맺어서 수익성이 높아야 하는 과수들은 산성흙을 사용해서 뿌리만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수원 농가들은 아토닉이라는 농약으로 분류되는 뿌리 활착제를 사용합니다. 1000대 1로 희석하고 성분은 호르몬 계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험도가 낮고 포유류에는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농약이기 때문에 구입하기 까다롭고 가정에서는 보관이 신경 쓰이고 폐기도 조심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토양 산성도를 중성으로 유지하면서 비료 성분을 최대한 빨리 흡수시켜야 하는 농작물이나 산성 토양보다 중성 토양을 좋아하는 다육이, 특히 선인장을 키울 때 조금씩 타서 사용합니다. 무엇보다도 양이 너무 많아서 평생 써도 다 못 쓸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잘라서 번식해 놓은 힘의 몬스테라입니다. 델리시오사보다는 작고 아단소니보다는 큽니다. 줄기가 고불고불 자라나면서 잎은 손바닥 정도 크기로 큰 품종의 몬스테라와 같이 놓으면 귀여워 보입니다. 순조롭게 뿌리를 만든 두 줄기의 힘의 몬스테라를 뿌리 활착제에 10분간 담가서 물을 올리고 삽목을 하면 좋습니다. 가장 작은 플라스틱 화분에 삽목을 하고 뿌리 활착제를 흙이 촉촉하게 되도록 조금만 붓습니다. 뿌리가 완전히 흙과 활착되기 전에는 물을 적게 주어야 합니다. 마디를 잘라서 번식해서 물에 담가두었던 아단손입니다. 뿌리가 아주 잘 나오는 종류의 식물인데요. 뿌리가 많이 나온 후에 삽목을 해야 흙에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꽃이 많아 보이도록 이미 심어진 아단소니 화분 사이 빈 공간에 더 심을 것입니다. 처음에 아무리 빼곡하게 심어도 시간이 지나면 식물이 자리 잡으면서 줄기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이미 아단소니가 심어져 있는 화분 안에 뿌리가 있으니 조심하면서 심습니다. 화분 안에 있는 뿌리도 압력 때문에 다칠 수 있고 새로 심은 아단소니 삽수의 뿌리도 심어지는 과정에서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스크래치도 잘 아물 수 있고 흙과 뿌리가 잘 활착되도록 새로 심은 부분에 뿌리 활착제 희석액을 뿌립니다. 저는 식물의 뿌리가 건강하면 식물 키우기는 절반 이상 성공을 담보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비료 흡수에 절대적인 영향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 활착제의 세계로 안내해드렸는데요. 두근두근 기대감이 가득하고 신나는 가드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